덕금.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네. 자, 셔! 박시영TV.com.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TV. 오늘 875회 최강신박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함께 하는 분들이죠.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훈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진 변호사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선원 의원님 옆에 계시니까 이걸 한번 하고 싶네요. 마이크. 역시. 이렇게 안 하고 밑으로 내렸어요. 역시. 이번엔 이제 필리버스터. 네. 그 장면이 좀 이렇게 짤로 많이 생산이 돼야 될 텐데요. 10시간 기록한 박선원 의원 모셨습니다. 그렇죠. 본회의장에서 욕을 해서 최강훈 의원이 깜짝 놀랐다고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과거에. 네. 갖다 붙이지 마. 욕은 아니고 아름답지 않은 표현을 썼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네네. 아이, 뭐 그 정도 표현이야, 뭐. 아니 진짜. 아니 나 요새 기만적으로 자꾸 염색하고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승질나 죽겠네. 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민정배 선생이 그러더니 오늘은 또 박선원 선배님이 그래 맞아. 왠지 젊어 보이셔요. 인상이 변했잖아. 그래 그 깜짝 놀랐어. 뭐가 바뀌었지? 나도 한참 생각했네. 어려 보인다 그래서 좀 좋습니다. 그래도. 아 예. 아니 근데 이번에 네. 10시간 동안 했는데 네.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며 국회에. 원래 그렇잖아요. 일단 저기 국힘은 거의 없었고요. 예. 김민전 의원은 거기 와서 자야 되는데 왜 어디 갔을까요? 또 다른 것이 그런 거 계시고. 하러 의원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이제 20명씩 네, 3시간씩 돌려간 그런 당번조가 있어가지고요. 네. 2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야. 우리 당에서는. 근데 10시간 동안 하시려면 네. 아무튼 뭐 정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을 좀 강조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이번에 꼭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 최강욱 의원님 잘 아시는데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네. 그 국군 기무사와 한민구가 네. 작성한 그 바로 그 문제의 계엄령 계엄령 문건 예. 예.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네. 거기서는 언론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쫙 있어요. 네. 그리고 계획이. 보안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방송사를 맨 위에 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제해야 되는 언론의 대상에 방송사 맨 위에 있어요. 방송사, 통신사, 종합일간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그 메이저 신문들이 있고 쭉 내려가면은 인터넷, 이메일, SNS까지 다 통제해야 된다. 그렇지. 외교안보 전문가시라서 관점이. 예. 그거 좀 체계적으로 쭉 얘기를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이 항상 방송국부터 장악하고. 네, 쿠데타 세력이 그래가지고, 항상 그 방송부터 장악하죠. 네, 네. 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네. 그 본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군요. 그런데 그렇죠. 10시간이라는 게 사실 10시간을 계획하고 올라가신 건가요? 제가 네. 이제 수요일 네. 지난주 수요일 날그 우리 정책 조정회의에 예. 원내 부대표단 대표단 다 모이거든요. 예. 각 이제 그 상임위 간사들도 모이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지난번 필리버스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예. 아무리 저쪽이 반대고 우리가 찬성이니까 네. 저쪽 의사 진행 방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왜 표결할 때 그 순간을 그때 곽규택 의원인가 그랬어요. 아주 안 좋은 내용으로 발언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발언 기회를 주고 그래가지고 끝날 때 의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런 신뢰가 어딨냐. 그 순간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 당이 장악을 해야 되는 거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다. 저 사람들이 반대 톤을 넣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육체적 고통을 주자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초선에 비례대표를 주로 투입을 하더라고요. 초선의 비례대표 한 4명이서 6시간 맡으면 네. 그게 뭐가 힘드냐. 네. 저 사람들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하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 표결 들어갈 때 그 연단을 끝까지 그 지키고 공간을 있겠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신 그랬는데 거구나. 네. 반응이 꼭 좋은 건 아니었어요.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제가 참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제가 그냥 예. 필요하다면 저라도 지키겠습니다. 네. 아니 이건 되게 정확히 짚으신 거거든요. 원래 네. 21대 때도 저 사람들 수법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끝내기로 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오버하고
거기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그렇죠. 하는 짓이야. 거기 서가지고 지난번 그 얘기 그거 합의해도 아무 했어. 소용없어. 지난번 진짜 강기태 의원이 발언 다 안 끝났다고 네. 그러면서 종결 시간이 끝나서 표결 처리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려고 일부러.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순간은 상당 부분 중계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필리버스터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핵심.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진짜 박수 치면서 박선영 의원 고맙다고 다들 그러시던데 화면 보니까. 아니 그 말을 들었는데 진짜 할 줄을 몰랐겠죠 제가. 아니 근데 10시간 동안 무언가를 집중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저희가 사법시험 볼 때 10시간을 이제 연수원에서 시험을 보는데 예. 연수원에서 10시간을 시험 보는데 시험 보고 나면은 거의 막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0시간을 시험 보겠다라고 마음먹어 들어가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결의가 있으셨겠네요. 아니 변호사님하고 우리 최강욱 의원님은 그러니까 더 심한 전쟁을 치러 보셨네요. 아니 그게 가장 굳게 결심하셔야 되는 게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먹을 화장실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그- 큰 결심이지. 인도적 견지에서 네. 화장실 배려하죠. 갔다 오셨어요? 배려한다. 저는 네. 배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근데 오셨어요? 예. 저희 제가 시험 볼 때도 화장실 갔다 옵니다. 네. 저기 화장실은 갔다 와야죠. 이제 잠깐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예. 그럴 때 썸머라 그러잖아요 여름에. 네. 여름에 한 2과목 가르치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2시간씩 3번 한 적은 있어요. 아, 6시간. 6시간. 네. 그래서 뭐 그것보다 좀 더 하면 되지 뭐. 와,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다. 예. 그 다 저기 하셨어요? 저쪽에서 막 시비 걸었던 뭐 이렇게 네. 욕설 뭐 네. 얘기가 잠깐 있던데 모습은 봤습니다만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그냥 활자만 네. 박선호 의원이 욕했어?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마 욕했어, 그랬겠어? 욕하셨어? 이렇게 말할게. 아, 촌스러워서 내가 진짜. 욕했어가 뭐냐? 욕했어가 임마. 근데 진짜 대중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이 정권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무리 친일 정권이고 매국 정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외교장관이 그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네. 일본의 은광이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 그 노동자들 선조들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정말 무릎 꿇고 곡괭이로 땅 파면서 죽어가며 뼈 부러져 가면서 돈표라고 해가지고 뭐 2엔 3행 이렇게 하고 쭉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처럼 개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 보통의 현장에서. 보상도 못 받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해방되거나 그 전에 이제 누구 이제 귀국한다 그러면 살아서 너 가서 우리 누구네 집에 전달해도 이런 것 그 현장이거든요. 네. 그 현장을 포함시키지 않는 사도광산 예. 소위 그 일본의 근대 역사 문화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 외교장관이 하라고 서명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번 화가 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방장관 신원식이 네. 그 하루 전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는데 다음 정권에 들어와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으로 만들도록 한미일 국방장관 간의 문서에 합의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평소에 공식적으로 그 확인해 주지 않았던 정보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152mm 포탄을 520만 톤을 보냈다. 러시아에 보냈다. 예. 그리고 뭐 그것도 뭐 낮은 항을 통해서 보냈다라든지 그 중에 수십 발의 뭐 탄도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든지 웬만한 정보 관련 관계자도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그 이야기하고 불가역적으로 군사훈련을 일본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정권에서 외교권 행정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렇게 팔아먹냐고요. 그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두 사례를 들다 보니까 저절로 욕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안 나오면 비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야, 근데 마이크를 딱 네. 멋있었어요. 네. 그 장면이.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을사 오적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네. 지네들끼리 좀 부끄러워하기라도 했거든 그 자리에서는. 네. 근데 얘네들 막 자랑스럽게 그러고 다녀. 딱 그 이야기는 했다더라고요. 그 외교장관이 네. 다른 그 대사 만나는 자리에서 네. 모 대사가
장관가 이제 그랬대. 우리나라 장관은 79세예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나이까지 장관을 하냐고. 근데 그 장관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난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양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79세 먹은 외교 장관이 오래 해. 오래 하면 좋은 거야 이랬을 때 네. 안 하고 싶다 막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장관이 양심이 있네 그랬는데 바로 사인을 해버려가지고 네. 참 이제 박선원 의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소개를 정확히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인천 부평 을이죠. 을. 네. 원래 이제 홍영표 의원죠. 네. 이게 지금 그때 경선을 붙어서 이기셔서 경선은 다른 분하고 분하고 했고, 본선에서 홍영표 네. 의원하고 붙었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인재 영입이 네. 됐던 분이시고 그 전에 이제 국정원에서 네. 제1차장까지 하셨고 문재인 정부에서 네. 노무현 정권 때는 또 청와대 네. 안보실에서 네. 근무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외교 안보 가장 그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우리 또 저 요새 경찰청장 청문회 때 고생하신 우리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하고 친구시고요. 지금 정보위 예. 국회 정보위에서 간사. 바로 오는 그때 거죠. 친구라고 하면 네. 당시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예. 한 동네에서 자라시면서 네. 네, 나쁜 피가 흘러가지고 그럼 그 인생이-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좋은 피야? 어느 아니요. 날 이제 영산강가에서 아주 둘이서 예. 나주. 특정 국가의 특정 시설을 점거하려고 네. 예. 딱 모였는데 예. 한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쟤는 아니겠지 했더니 신정훈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주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이 사람아. 내가 가야 되는데 네가 갈래 했더니 지가 먼저 가겠다 그래서 지는 들어가서 예. 감옥으로 가고 예. 저는 나중에 도피 생활하다가 감옥으로 가고 같은 사건 동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가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미국을 못 가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중에 브루킹스 연구소 이런 데 가서 계셨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종이 한 장 차인데 네. 그 특정 시설 미국의 아니 그냥 문화원. 문화원이라고 하지 이 뭐 문화원. 특정 시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쿠션을 입고 들어가야죠. 예, 정청래 의원은 미 대사가 아니고 관저였고 대사관 관저. 저는 네, 미 문화원. 예. 미문화 들었는데 신정은 의원은 들어갔고 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나주시장 됐는데 배 팔러 미국을 못 갔어요. 나주 배를 팔아야 되는데 나주배를 팔아야 하는데. 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저 청와대 있을 때 야 선원아 그랬더니 야 미 대사관에 나 저 신원보증 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알아서 한번 알아볼게 해가지고 가긴 갔어요. 나중에 예. 신의원도인데 저는 이미 영국 가서 한번 이제 세탁 세탁을 과정을 하고. 거치고 그 현장에 안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안 된 거예요. 진짜로 테러리스트 명단에 등재돼가지고 예. 미문화원 저기 하신 분들이 예. 미국을 못 가요. 네. 그 멕시코 갈 때 뭐 아틀란타나 LA에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따라 붙는 사람이 있대 옆에서 테러리스트라고 감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저기 정청래 의원 뭐 임종수 의원 뭐 이런 분들 미국 못 갔을 걸요 한동안. 아니, 나중에 갔지. 정청래 같은 사람 좀 미국에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 테러리스트 명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못 아니, 갔어 한동안. 못 가게. 존경하는 최강욱 의원님 저희 당의 수석 최고위원인데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다 끝났는데요, 뭐 원래. 어제 나왔어 어제 방송에. 임기 다 돼서 이제 깃털 다 빠진. 그럴 때 요즘에 잘 나가 법사위. 그럴 때 찍히면 오래 갑니다. 네. 괜찮습니다. 참, 어차피 오늘 저하고는. 그 얘기 들어봐야 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북송금 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 쌍방울 대북송금 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야 쟁점이 확실히 붙었던데요. 지금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지금 준비해 오신 게 많은데 이 북한은 한번 리오남이 다 꺼내 놓으셔도 돼요 일단. 나 무슨 선물 마닐라에 가져온 줄 없었다. 알았더니. 네. 그 정황들이 지금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증이 되면 모든 것이 지금 검찰 주장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자 저렇게 많이 준비해 와서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네. 100분 토론이다. 이거 100분 토론 제일 먼저 이제 네, 말씀 주시죠. 이 사건의 네. 어떤 그 본질 내지 본성이라고 네.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트럼프하고 네. 김정은이 만났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잘 만났는데
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 진전이 없는 거예요. 7월, 8월, 9월 네. 이럴 때 의원님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네네. 어쨌든 잘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도 관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늘 미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 만나면 하는 이야기 있어요. 돈은 한국하고 일본이 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네.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돈을 대냐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하면은 그 역사 배상금 있잖아요. 네네. 옛날 우리나라 일본한테 한 6억에서 6억 달러 받았어요. 어. 1964년 네, 5년 네. 사이에. 그게 이제 튀고 해서 한 1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은. 네. 북한이. 네. 근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안부수인데 그 사람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의 전문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얹히면 더 받을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2018년 8월에 오라고 그럽니다.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안부수를. 안부수를. 네. 근데 합법적으로 예, 방북 오라 이렇게 초청을 초청을 했구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정원에서 보니까 네. 야, 안부수가 남북 관계에 별 이게 족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북 관계도 시야에 넣고 남북 관계도 있는데 야, 이 사람들 북일 수교까지 생각하는구나. 그거 어때요? 이 사람 얼른 평양에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경협을 매개로 해가지고 새롭게 일본 등과 함께 돈을 땡겨오는 거대 프로젝트의 시작이고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야 저거는 주시해다가 그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저쪽을 타고 들어가면 정책 방향이 나온다. 북한이 뭘 생각하는지를 그렇죠. 알 왜냐하면 수 있다. 통전부니까 통일전선부 예. 김영철 부장 거기 핵심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김성애가 다 저기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수행하고 판짜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김성혜입니다. 김성 예. 해. 고향 김성혜가 아니고. 예, 그건 알아. 네. 우리 시청자들 여자예요. 우리 시청자들 수준은 어떻게? 해. 예. 그래서 통일부에서 안부수를 북한 보내야 되냐 마냐고 국정원에 문의가 오니까 보내라 네. 해서 이 사람이 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통정부 박철 만나면서 김성애하고 통화하다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대한민국 경기도 같은 지자체를 상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제재 때문에 돈을 못 주고 기업은 손에 딱 잡히는 게 없고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경기도하고 연결 좀 해주라 한 거예요. 안부수를 통해서. 누가? 김성애가. 김성애. 김성혜는 왜 경기도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2006년부터 이화영 하고 관계가 있지. 아는 사이에. 아는 예, 사이에. 예. 그때는 과장이었어요. 김성애가. 예, 예.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참여정부 때 의원 시절부터 대북 국회의원 때, 관련해. 예, 그렇죠. 국회의원 때. 북한하고 그렇죠. 중국, 러시아 네. 이쪽에 네. 의정 활동 많이 했죠.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김성애가 이제 경기도하고 사업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이거 진짜 진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고 안부수를 이렇게 관리하는 공작관이 이화영을 아는 사람이에요. 공작관이? 예. 우리 공작관. 우리 측 공작관이. 예, 예. 아, 우리 예. 국정원 그래서 직원이. 이 안부수하고 안부수가 경기도 말을 듣고 왔으니까. 예.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뭐 잘하면 나도 김정은 위원장 남쪽 가기 전에 예? 먼저 시찰 겸 해가지고 나도 내려갈 수 있어. 김성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학술회의 같은 거 하면 안 될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안부수한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안부수가 우리 공작관한테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공작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 야 이거 잘하면 진짜 큰 건 하나 생긴다. 그 생각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물꼬가 크게 그렇죠. 이렇게 획기적인 일인데 그렇죠. 일인 거죠. 그래서 시작은 북한의 대남 경제 협력 확보 공작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에서는 뭐냐면 맞대응 공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부수를 그 공작관이 우리 쪽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챙겨놓고 이 사람하고 이화영을 묶어줘요. 안부수와 원래 이하영은 접점이 없었는데 네, 묶어줘. 국정원 공작원이 묶어준다는. 그렇죠. 얘기구나. 그래서 이 둘을 그러니까 이 국정원 공작관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은 한 팀으로 활용되는 거고. 김성혜와의 이 연락이나 김성애나 이제 통전부 예, 김영철까지 원활하게 선을 연락이 쫙 되는 타고 거죠. 가는데
자기들이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안부수도 가라. 네. 그다음에 이화영도 한번 북한 가라. 갔더니 10월 4일 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14정상선언 기념으로 해가지고 네. 평양을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제 9.19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북한 다녀오시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앞으로 지자체가 이 교류 협력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이화영은- 대통령이. 네,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화영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자기 10월 4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뭐 합의서 초안을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그 통전부 김성희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돈을 만들어 줄 수가 있나요? 예. 그렇죠. 의회 예. 통과돼하고 뭐 이런 네. 게 있어야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 사업이 아니에요. 그 황해도 계풍군에 있는 통전부의 양묘장 사업이에요. 아, 네. 그 사업에 유리하고 뭐 이렇게 유리온실이라고 자지, 하는 거. 자재, 예, 예. 자재를 좀 대달라. 음. 그래서 그럼하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런 네. 사업이. 근데 그 전부터 돈은 이화영보다 안부수가 있어 보이거든. 북한에서 볼 때. 북한에서 볼 때. 김성애가 볼 때.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이화영이는 놔두고 혼자 11월 달에 갔더니 이화영은 10월 4일 날 북한 갔다 오고 한 달 반 만에 갔는데 네. 안부수가 안부수가 갔는데 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김성애가. 아니 돈을 나를 50억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가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고요? 아니 이화영이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김성애 그런 말을 갑자기, 했다? 갑자기 얘기를 해서. 근데 그건 안부수의 주장이죠. 안부수가 들은 거죠. 아, 네. 안부수가.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김성애가 거짓말을 한 거죠. 네. 아니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55. 뭐 저기 유리 달라 자재 달라 하던 사람이 현찰 50을 달라 그래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화영이 약속 못 지키니까 당신이. 당신이 나한테 200~300만 달러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10월 4일 날 우리나라 기업인하고 뭐 통일부 장관하고 다 북한에 가서 행사를 해요. 통전부가 돈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행사 끝나고 바로 한 200명이 왔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행사 치를 비용이. 비용이. 예. 북한이 없었다. 북한이 통전부가 없는데 막 냉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그 말이 나왔잖아요. 아, 기억난다. 그 말은 기억난다. 근데 어. 이 사람들이 이성권이가 그 말을 했는데 화가 났냐면 고려 호텔에서 이제 한국에서 손님 왔다고 비싼 물건 갖다 놨는데 100달러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조명균 장관이. 돈을 못 쓰게. 그러니까 아니 지 돈 안 주는 것도 어디 네. 돈을 못 쓰게 하고 그때 이제 조명군이 이제 통일부 통일부 장관. 장관이었죠. 예. 그 자기는들은 완전히 이제 바닥을 긁게 생겼잖아요. 곳간이 비어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그 말을 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맨날 이거.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국정원 요원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 돈을 준다고 하면서 뭔가 미끼로 삼아서 땡기자. 우리가 원하는 방향. 네, 네. 그런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했는데 그 한 달 한 10일밖에 안 됐는데 200에서 300만 달러를 달라 그런 거예요. 네. 안부수한테. 그 안부수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또 지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노력해 보고만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2월 달에 가는데 거기 가서 자그마치 안부수가 통전부장 김영철이를 만나요. 실세를 만나네. 모란봉 근처에 있는 초대소에서. 그냥 민간인인데. 야. 그러면서 합의서를 써줘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하기로 했던 사업 전부 지워버리고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훨씬 안부수. 큰 사업권 같은 걸 준 거예요. 안부수한테. 안부수한테. 북이. 북이. 그러니까 안부수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김성태한테 이런 사업권을 따왔다. 아, 그러니까 김성태한테 쌍방울한테 네. 자기가 사업권을 북한테 따왔으니 그렇죠.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자. 된 거예요? 그런 거고 쌍방울은 2013년부터 이 중국에다가 뭐 북한으로 보내는 뭐 저기 내의 사업 이런 거 네.
한번 언론에 한번 떴었는데 2013년에 네. 이게 한 2주 간 거예요 호재로. 그래가지고 주식값이 확 떴어요. 그걸 몸소 경험을 한 거죠. 한번 과거에 한번 네. 경험을 해봤구나. 대북 사업 하는 게 호재더라라는 걸 이게 알게 돈 된 된다. 거네. 예. 이게 돈 된다. 그래가지고 김성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에. 그럼 그 합의 그러니까 따온 것이 예. 지하 자원들 뭐 광물 채굴권이나 뭐 이런 내용들입니까? 아니야. 그 전 단계. 아. 근데 거의 뭐 안부수 아태협에서 원하는 거는 거의 들어줄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예. 포괄적인 내용이 분위기를 있었구나. 확 잡아놓은 거죠. 아. 그 다음에 1월 달에 김성태랑 또 가요. 안부수가. 북한을 아니 북경을 북경을 북경에서 심양으로 이렇게 가요. 가가지고 진짜 이제 사업 계약을 맺는 거예요. 북하고 네, 북하고. 그래서 뭐 계약금 쪽으로 해가지고 뭐 몇백억을 달라. 자기들끼리 사업 계획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경기도는. 아. 네? 말만 있었지 네. 진척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걸리적거리는데 김성태는 경기도가 하나 껴야 북한하고 무슨 사업했다 해가지고 좀 공식성이 띄어지잖아요. 그렇지. 주가를 띄우더라. 그래. 더 포장이 좋아지죠. 포장이 좋아지지. 자기 혼자 와 나가서 뭐 북한에서 뭐 해왔다 하면은 왜냐면 안부수가 대중들은 알지도 못할 거고 누군지도 모를 거고. 김성태도 뭐 사실 뭐 그렇죠. 예? 어. 소문에는 조폭 출신이라고 네. 내놓을 게 없잖아요. 네. 자기가 정중처럼 하고 싶은데 뭘 하나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경기도는 불가근 불가운으로 하나의 어떤 보조 장치 무대로 액세서리로 쓰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 통일부 차관 출신을 영입하고 전 현대 아산 상무를 영입하고 안부수도 영입을 해요. 네. 그래갖고 5천짜리가 8천원으로 막 뛰어요. 네, 네. 주식이. 주식이. 요 언저리에 이제 그 나중에 그 이호남이라고 하는 정찰총국 예. 사람이 하는 말은 네.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부양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우리한테 2주에 한 번씩 그게다가 50억씩 주기로 했다.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거 가져가냐? 그네 상품권 L 뭐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백화점. 백화점 상품권 그런 거를 한 50억어치 사가지고 거기 가면은 한 40억에 판단 말이에요. 북경 이런 데서. 그걸 위안화로 바꿔줘서 그 그 현찰이죠. 북경에서도 팔립니까? 한국 백화점 거기서 상품권이? 팔리죠. 그거 팔립니다. 이진숙 씨 알려줘야 되겠네. 그거 중국 가서 하라고. 그래서 이게 북한 통전부와 아태협의 안부수와 쌍방울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합동 주가 조작 공작이에요. 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심플하잖아요. 네. 경기도가 국정원 이와 보고서가 왜 작성됐는지도 이제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 보고서에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예. 예. 그럼 국정원이 초반에 안부수를 이용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어떤 뭐 공작이라면 아니면 뭐 뭐라면 그게 뭔가요? 처음에 계획했던 처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미 북한 간의 핵 협상이 하나가 있고 네. 그러면서 미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되면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평화협정 그런 문제가 있고 종전선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 북한의 통전부가 네. 미국하고 가려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아버린 거야. 2019년 1월 17일에 김영철이가 백악관에 와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나가지고 뭐 2월 말 3월 초에 미국하고 북한 간에 정상회담 합시다. 그래서 날짜가 거의 잡혀가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작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 더 큰 판이 벌어지는데 뭐 그렇죠. 이게 짜자는 게 뭐 신경 네, 쓰겠어요. 그때 이제 뭐 저도 서훈 원장이랑 같이 딱 그 1월 17일 네. 백악관 근처에 있으면서 이 친구 김영철이 와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도 설명 듣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워낙 큰 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거를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으니까 예.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네. 좋은데 안부수가 김성태랑 주가 조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장안에 쫙 난 거예요. 그때 이미예요. 이미. 이미. 그래서 음. 또 우리 서훈 원장님도 그걸 들으셨대요. 예. 그래서 서 원장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공작 중단 지시했다. 음. 그래서 그만하라 그런 거예요.
그만하라는 이유를 이제 대충 이제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밑에서 쭉 다시 올라오는 거죠. 안부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일을 도와주는 것처럼 했는데 더 이상 뒀다가는 안부수 뒤에 쌍방울 뒤에 국가정보원이 있고 근데 이들은 건전한 어떤 경협이 아니라 예. 국내에서 주가 조작을 해서 돈 벌더라. 음. 근데 그거 뒤에 국정원이 있다. 있고 이용되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정원으로서 치명적이지. 치명적인 그런 거지. 얘기가 돌면. 네. 왜냐하면 그거 없이도 이미 음. 북한의 김영철하고 폼페오 그다음에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네. 저기 베트남에서 만나기로 네. 그 분위기가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음. 안부수하고 김성태는 계속 적당한 거리에서 경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 쟤네들 주가 부양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를 예. 만들어줄 수 돈이 있죠. 되니까. 그래서 쭉 가다가 한 이 5월 달쯤 돼가지고는 네. 2019년 5월 달쯤 돼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아예 사업계약서를 만들어. 이게 그겁니다. 음. 2019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안부사태 회장하고 북한 통전부 밑에 통일전선부 밑에 아태위 예. 또 그 밑에 민족경제연합 여기 저기 대외 저기 그 외화벌이 사업하는 기관이거든요. 통일전선부 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외화벌이 사업이에요. 네. 요 두 개하고 안부수 아태협이랑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금년도 추진 사업에서 딱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2019년 5월 달에. 그 지들끼리 돈이 오고 가든 뭐 선물이 오고 가든 식사를 하든 지들이 돈 버는 사업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면서 완전히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 경기도. 그러면 이화영 지사는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계속 이용당한 셈이 된 거네요? 아니 이화영은 이제 저기 안부수나 네. 쌍방으로서 띄엄띄엄 하는데 또 네. 중국도 한번 또 같이 데려가지고 또 자기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안 네.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화영의 이 말 들으면 화가 낼지 모르는데 자기도 또 정치도 하고 싶고 뭔가 업적이 되는 거니까 네.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는 따라갈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이화영은. 네. 근데 결국은 배척당하죠. 그러니까 이용당한 셈에 결국. 이용당하는 예,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의 사태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2차 아태 평화 번영 국제대회를 해요. 예.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근데 여기 이혼함이 네. 없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에 이제 이종혁을 하이라이트. 비롯해 가지고 예. 아태위에 이제 5인방하고 통역하는 거 6명이 오는데 북한에서 6명이 북한에서 6명이 오는데 지금 이 그 수원지검에서는 네. 요 6명 외에 예. 이호남이 와가지고 이화영이하고 안부수하고 만나가지고 뭐 70만 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북한을 가고 싶어서 경기도의 돈을 대납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네. 그걸 해줬다고. 근데 이때가 뭐냐면 이호남 안 왔어요. 예. 이게 미 수교국이더만 네. 북한하고 필리핀이. 네. 그래서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고. 예, 맞아요. 그리고 안부수가 북한으로부터 명단을 받아가지고 필리핀에다가 줘서 필리핀에서 비자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북한에 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혼하면 올 수가 없고 네. 자기들이 이 통일부에도 기록이 다 있죠 지금. 통일부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고 예. 경기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함이 없었다. 네. 이게 명확히 드러난 그럼요. 거야. 근데 없는 사람이 돈을 받아간 그러니까 거야. 말이 안 되죠. 귀신이 작업을 예,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안부수하고 이화영이하고 싸워. 안부수는 이화영 씨가 총선에 이 행사를 이용하려고 한다. 네. 어? 경기도는 불성실하다. 경기도하고는 대북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본전 뺐다는 이야기야. 네. 네? 이미 행사 한번 한 걸로. 이걸로 그러는 거고. 그러다 이화영이는 거기 가가지고 이종혁 그 아태위 부위원장한테 경기도하고 좀 사업 좀 합시다. 옛날 했던 거 또 이야기하니까 지금 정세가 그렇지 않지. 이게 검찰 측에 나오는 얘기죠 지금. 아니 여기 보고서에 아, 국정원 보고서에. 보고서에 국정원 보고서에. 국정원 보고서에 지금 다 국정원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전혀 아직 세상 아 돌아가는 이종영이 그래 얘기했다는 거구나. 이종혁이가 이화영한테 그런 거야. 아, 네. 우리는 귀축하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징용공 문제나 이야기합시다. 네. 해놓고 아태위의 송명철 이런 사람은 안부수 쌍방울하고만 노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배척당했구나. 완전히 배척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시는 뭐 같이 사업을 안 한다. 완전히 등을 돌리는 순간이에요. 여기가. 그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보고서 블랙 의원이 작성한 아까 공장원이 네. 작성한 이 부분이 신뢰성 있느냐 네. 이런 거 갖고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정원에 대한 국정원 하면 또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공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저들을 믿을 수 있나 그런 보고서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예. 이제 민간을 상대로 했을 때 신뢰를 못 받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뭐 짐이죠. 예. 근데 공작관이 이 보고서를 썼어. 네. 이런 보고서를 쭉 써요. 음. 이 보고서를 써서 내용이 틀리면 그 사람 내비둬요? 그렇죠. 조직이? 그러면 예. 그러니까 국정원 보고서라는 게 첫 번째 가장 빠르다. 신문이든 뭐든 가장 빠르다. 두 번째 가장 비밀스럽다. 가장 정확하다. 예. 그리고 누가 한 사람 쓰면 이거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가 들어온다. 체크가 됐구나 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다 안 맞는 거다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보고서를 자기 바로 이 상급자만 볼 수가 있지만 네. 그러나 관심에 따라서는 훨씬 높은 분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기록이 다 남는 네, 거니까. 국장이든 차장이든 예. 심지어 원장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보고서를 쓰냐고요. 정확하게 잘 써야지. 공작관은 저 보고서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접수화돼 갖고 그렇죠. 자기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게.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잘하면은 활동비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 보고서에 의하면은 경기도는 안부수와 김성태 등에게 이용당하고 정작 사실은 북한과 직접 어떤 소통이 되기 전에 배척을 당했다. 당했다라는 거는 나의 이제 해석이죠. 이게 해석. 전체를 보고. 해석 전체를 보고. 왜냐면은 쭉 보면은 경기도가 덕본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이걸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예. 지금 검찰은 완전히 무시했던 거고 예. 재판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난달 이달 26일인가요? 한번 예. 1차 예.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항소심.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소위 이제 우리 최강 의원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전문 진술이라고 하는 게 물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 사람도 그랬다고 저 사람도 그랬다니까 매우 예외적인 경우 아니고는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그렇죠. 어? 예. 한 70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뭐 김성태하고 따로 만나갖고 무슨 네가 내 대신 북한에다가 대납을 해주면 내가 북한 갔다 와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주겠노라라든지 예. 둘이 그 전에 알아가지고 뭐 아주 뭐 엄청 친하다든지 네.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증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쭉 돌아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혐의를 막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만남이 있으면은 빠르면 당일 예? 안부수가 북한이나 심양 갔다가 공항에 도착하면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차 속에서 받아 적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쳐가지고 위에 보고하는 네. 빠르면 하루 네. 길어도 2박 3일 안 걸려요. 이 보고서들은. 그리고 그건 그때 벌어진 일이 마치 일기처럼 축적돼 있잖아요. 예. 이게 가장 정확한 거죠. 정확하네.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필리핀에서 최소한 그러니까 이호남하고 이화영이 만날 기회가 있어야지 뭐 네. 돈을 주고 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그 재판이 이제 특히 형사 재판에서 제일 변호사를 해보면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 예. 사건을 입체적으로 절대 보려고 안 하고 볼 능력도 안 되고 이 예. 예. 판사라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런 이제 북한 얘기나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저 대통령 얘기나 뭐 청와대 얘기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겁부터 집어먹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행여나 내가 잘못 저기 했다가 예. 내가 나중에 이걸로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외면한단 말이죠. 아니 이보다 더 정확한 저기 물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경기도지사가 돈을 주고
평양에 가려고 한다? 그럼 막죠. 막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이미 막았지. 그거를 이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 이미. 검찰 심지어 네? 검찰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안에 알고 의뢰하고도 있는데 쭉 보고 있는데 위에서. 그 시나리오에 의하더라도 얘들의 주장이 이게 범행 동기가 얘들은 그거라는 거잖아.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방북하실 때 함께 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못 가가지고 화가 나서 나도 가려고 이걸 만들려고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더 만들어놨잖아요.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 쪽이 사이가 안 좋았으면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불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경기도를 더 막았겠지 국정원 쪽에서. 아니, 그 근데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시 모 인사가 어. 이제 강원도 사업 이런 것 있을 때 예. 이광재 전 지사가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광재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예. 청와대에서 당시 상당히 힘 있는 분이 예. 이광재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광재 지사는 못 간 경우가 있어.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 그 이 지사가 갈 필요가 없었던 게 박남춘 인천시장 갔고요. 네. 그다음 오거돈 부산시장 갔고 그다음에 최문순 강원도지사 갔던가 그러고 부지사가 간 데가 있어요. 충북인가 어딘가. 예. 그런 것처럼 이화영이 간 거예요. 10월 4일 날. 네. 그러니까 9.19 그 평양은 워낙 문 대통령이 가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자, 네. 오늘 1탄입니다. 1탄.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국정원에서 제1차장 그전에 또 기조실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사안들을 누구보다 정확히 그 짚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조선일보 잘 아니, 봤으면 이걸 잠깐. 써라. 네. 저기 좋아하는 댓글 북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내가 네. 항의해야 되겠는데 예, 뭐라고요? 좀 내려봐요 저거. 뭐 기조실장이고 1차장인데 다 알고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때 이 경기도가 하는 이 일이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중앙정부가 나서기 힘드니까 지자체 좀 나서달라고도 하신 거고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국정에 들여다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문제가 없었고, 경기도 문제 없었고. 아까 거기 장난치는 주가 조작 네. 이거는 이제 저 보고 있었던 쭉 거고. 보고 있었던 거고. 네. 이상하니까 계속 보고 있었던 거고. 근데 왜 저한테 뭐라고 아이, 그러세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또 신경을 쓰고 그래. 심지어 지금 이하영 부지사 이제 네. 1심, 항소심이죠.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는데, 1차 공판 기일에 검찰이 PPT를 100장을 준비해 와서 막 네. 법리 말고 쓸데없는 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접견실에서 가족들과 이제 얘기했던 거를 녹취록까지 제출하면서 뭐 이런 대화를 했고 저런 대화를 했고 이렇게 이 이하영 재판에 법리적인 것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것까지 마구 그것도 수법이지. 네. 저기, 네. 마구 아니, 그래서 풀어보려고 네. 있는데 그 오늘은 네. 제가 이제 이후 수저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다음 주에 네. 한 번 더 나오셔서 예. 2탄, 예. 또 2탄이 또 부정하면 3탄 예. 시리즈로 왜냐하면 예. 이 대북승무 이거는 확실히 잡아내야거든. 제가 봤을 때는 네. 8월 22일에 예. 그 2차 공판 기일이거든요. 예, 그때까지. 그 아니, 직전에 네. 이게 사실 안부수라는 사람이 재판에서 한 얘기가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이 사람이 애초에 북한이 안부수하고 저기 접촉을 한 게 네. 대북 그러니까 일본 대일 네. 강제 네. 배상 네. 강제동원 배상금과 네. 관련한 전문가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알긴 해요. 안부수가 진짜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예요? 아 그렇죠.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전문가예요? 안부수 씨가 네. 일본에 있으면서 네. 그 일본으로 이제 징용돼 가지고 네. 고생하신 우리 선조들에 예. 대한 사례를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어. 그 자료도 축적을 하고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네, 실제로 그거를. 이걸 예, 하신 예. 분이에요. 그 자체는 전혀 의심할 음. 바가 없어요. 저기 네, 네, 그 네. 안중근 의사의 먼 후손도 되고 음. 그래서 원래 이분이 그 징용공 문제와 그 우리 그 고생하시던 그 선조들에 대한 돌보고 자료 모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각이 있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자, 박선 의원님 응원하는 슈퍼챗이 들어왔으니까요. 네. 소액 후원했다고 합니다. 네, 필리버스터. 네. 광고 하나 하고 네. 박선우 의원은 다음 주에 네. 동일한 시간 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좀 비워주시고요. 예, 오늘 재밌게. 너무 내용 그 재밌게 의미가 달려있습니다. 있었고 예. 다음 주도 기대가 큽니다.